있게 이렇게 아무래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깃발이요.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안양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 4.10 총선 때도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OECD 상위국, 세계 선진국다운 정말로 엄청난 정보 관리 기술을 가지고 보안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려 단 한 명의 전문가를 두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연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단 한 명에서 여러분들 수천만 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작년 10월에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버 비밀번호는 1, 2, 3, 4, 5로 해두고 외부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두고 선관위 직원들은 선관위 컴퓨터로 네이버, 쿠팡 등에서 쇼핑도 하고 아주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해커조차 간단하게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서버 상태로 지난 3구 대선, 6일 지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의 점검 결과 어떤 사실들이 드러났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서버 비밀번호는 1, 2, 3, 4, 5 애드민 등 기초 처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로 되어 있었으며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끊기지 않아 외부에서 쉽게 해킹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 웹피셜이 아니라 작년 10월 국정원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커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누굴 찍었는지조차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제 뇌피셜이 아니라 국정원 피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커가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쉽게 1, 2, 3, 4, 5라는 비밀번호를 아주 어렵게 끌어서 여러분들의 사전투표 여부, 투표 결과 등을 조작할 수 있다고 국정원이 작년 10월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사소한 부분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상투표라고 아십니까?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먼 거리를 항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바다에서 선상투표를 하시는데 선상투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누굴 찍었는지 선상투표자가 누굴 찍었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밀선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한 선관위가 잘 운영하고 있는 선거의 실패입니다. 자, 3구 대선 때 나는 윤석열이 싫어서 나는 혹은 이재명이 좋아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또는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신 분이 계십니까? 자,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대선은 고작 0.7%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0.7% 차이면 제가 국민이 반반으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김어준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 정말 그럴 것 같다. 재검표 해보자. 영화도 만들었죠. 동의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0.7% 차이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음에도 부정선거다, 의혹이 있다, 재검표해라, 이런 목소리가 왜 단 한 군데서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예전에 김어준이는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신나게 냈었습니다. 상대가 당선되니까요. 자기 진영이 아니라 반대 진영이 당선되니까 부정선거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고 고작 0.7% 차이로 당락이 장악을 냈는데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예전에 박근혜 때는 목소리 잘만 내더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0.7% 차이, 고작 0.7% 차이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다 말 안 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지난 21대 총선, 4.15 총선 때 민주당을 비추고 있던 화면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쾌거를 이뤄냈음에도 그들의 표정은 매우 굳어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반, 그것도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으면 기뻐 날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도 치고 서로 껴안고 그래야 하는 판국에 싹 다 얼굴에 죽어가지고 죽은 표정으로, 통태눈깔 표정으로, 그게 뭐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뭐가 두려워서 그런 표정을 짓고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애국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고 많은 증거들을 모았고 많이 고발하였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대법원에 갔는데 기각됐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그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들입니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인데, 위원장인데 자기 산하에 있는 집단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자기 집단의 죄를 자기가 판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참 잘 돼 있을까요? 뭐 입법 독재 이런 거는 제쳐두고 봤을 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 판국에도 자, 얼마나 미뤘냐면 재판을 180일 이내에 선고가 돼야 하는데 1000일이 넘게, 3년이 넘게 재판을 질질 끌다가 기각을 때렸습니다. 아니 3년이나 끌었으면 공판이나 제대로 한번 하고 니들이 가져온 증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하면서 제대로 무효 판결 내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서 증거 검증도 안 하고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그냥 기각 땅 때려버리고 끝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당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관이 수장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 제대로 받지 않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국정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게 들리는 말들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의 비밀번호는 1, 2, 3, 4, 5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를 관리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이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단 한 명이다. 여러분들의 사전투표 여부가 해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받는 사전투표지에 도장이 있지요. 관리자 도장이 있습니다. 어디 누가 관리관 해서 찍힌 도장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투표를 하신 분들은, 최근에 선거권을 가지게 돼서 투표를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부터 투표를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관리관의 도장이 언제부턴가 보기 좋게 깔끔하게 바뀌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옛날에는 관리관이 직접 만든 자기가 직접 한 개인 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중앙선관위가 도장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당신은 이 동네 관리관이니 제가 만들어둔 이 도장을 사용하십시오. 자, 그게 싫다고 하면 개인 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을 금지하고 전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도장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찍혀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투표지가 위조되지 않았고 정말로 투표소에서 들어간 것이다 하고 확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개인 도장이라는 아주 유니크한, 위조하기 어려운 개인 도장을 놔두고 아주 위조하기 쉽고 보기 좋고 깔끔한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만든 도장으로 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안성을 높이고자 관리관 도장을 찍는데 보안성이 낮은, 범용성이 높은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을 거부한 점 중 하나입니다. 관리관들의 개인 도장, 사인, 평소에 찍는 자기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가 아니죠.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거부한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보안성을 높이고자 찍는 관리관 도장을 보안성을 해치는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중앙선관위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선관위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선관위 아니면 누구한테 선거 맡기냐? 이런 식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마 투표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그분들은 제가 존중합니다. 무효표를 던진 것이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누가 봐도 지나가는 3살짜리 꼬마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거관리 실패를 그대로 눈 감고 지나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미래에 침묵한 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과거에 일제 치하에서 침묵했던 일반인들, 그들이 지금 와서 지탄받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제시대에 대학교를 나눴다는 이유로,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탄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학의 교수들, 명망 있는 학자들,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십 년 뒤에 이 일이 안 바꿔질까요? 지금처럼 반수 정도만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없었다고 생각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일도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0월 국정원에서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나게 몸을 사렸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시 서버 비밀번호는 12345 애드민 등의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였으며 여러분도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자격 있는 관리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일개 사기업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실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으시던가요? 아무리 내 개인정보가 몇십 원짜리, 몇백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게 또 털리냐, 이런 식으로 화가 나지 않으시던가요? 그런데 무려 헌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개인정보를 이따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세상에 들리지가 않아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잊어버리신 겁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관리를 할 수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그게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국민의 잘못입니다. 국민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저 선거관리위원회를 뜯어 고치든 해체하든 해서 의혹 한 점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먹 도구식으로 언제까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여러분들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축복했던 것이 부끄러웠던 일이 아닙니까? 주권 지키자고 목소리 냈던 분들이 왜 지금 칭송받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먹고 살만해지고 하다 보니 지킬 것이 많고 잃을 것이 많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가 어떠한지 조금만 찾아보시고 이 자리에서 들은 것만이라도 지인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삼척군자도 알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수천만 명, 여러분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중앙 서버의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해놓고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고 지금 노태학이라는 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4.20 총선 지나고 내려오겠답니다. 서버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해놓고 외부 인터넷과 연결도 끊지 않고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도록 문도 활짝 열어두고 네이버 쿠팡으로 쇼핑도 하고 선관위 서버로 아주 개판인 상황인데도 나는 이 자리에 붙어있겠다 한 게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자는 대법관입니다. 온갖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시킨 그 대법원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관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대법관이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를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기 회사를 자기 손으로 끝장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죄를 자기가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자는 그야말로 영웅이라 부를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의 표와 주권을 맡기지 마십시오. 적어도 맡길 거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감시하려고라도 하십시오. 지금처럼 손 놓고 지금까지처럼 손 놓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내 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투표지가 우편 투표로 보냈는데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다른 표로 바꿔치기 당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런 감시가 불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권은 주권입니다. 저기 아주 대한민국에서 1등 부자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이재용 회장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점, 눈 두 개 달렸다는 점, 그것 말고 1인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주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저 위에 있는 북조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주권 관심을 갖고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켜야죠. 자기 주권을 누가 지켜달라고 할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이를 대신하라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권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내 주권 내가 지키고 내 가족들 주권 같이 지키고 우리 시민들 주권은 시민들이 같이 뭉쳐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댔는지 제발 이번에 알려주십시오.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 내서 힘든 몸 이끌고 나오신 분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한마디씩이라도 해보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더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합니까? 많이 이상하죠?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선거 없는 세상에서 제발 다른 것으로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좀 건설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늙어 기를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도 무시하신다면 저는 참으로 슬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후진국 같은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같은 원천적으로 공소가 가능한데도 손 놓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까? 유럽이 어쩌다고요? 미국이 어쩌다고요? 선진국들이 어쩌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투표한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얼마 전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죠. 그들은 사전투표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투표하고 투표율도 겁나게 높고 우리 같은 50%안 넘는 그런 데 아니고 당일 투표만 했는데도 한 70% 정도 투표율 나왔다고 합니다. 개표 늦게 한다고요? 전자투표 대폭이 없으니까 겁나게 되실 것 같죠? 한 5시간 만에 당락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이 위대한 IT 강국에서 대만도 하나, 대만조차, 대만이라는 TSMC라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가진 그 대만조차 수개표를 하는 판국에 뭐가 잘났다고? 대한민국은 법대고 전자개 표기 사용하고 수검표 하겠다고 생색내고 아직도 그럽니까? 헛차고 가신 어르신 한 분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나라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신지들 국동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문제 좀 해결하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술력 엄청 뛰어납니다. 근데 기술력만 뛰어나면 뭐합니까? 이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이렇게 후진국보다 못한지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대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떠들고 있어야 됩니까? 저도 학회, 당당, 연단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점잖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놔두셨습니까?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집권을 시키는 일인데도 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악쓰게 만드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이라도 자기 가족에게라도 이 선거리의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알려주시고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 한 점 없는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올 수조차 없는 철저한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당장 하기 힘드시요. 관심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집단인지 여러분들이 그 실태부터 깨달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떠들지 않도록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진보적인 진짜
진짜 진취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들 주권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